자, 지난 시간에서 교과서 112페이지 법인의 소멸 파트로 갑니다. 해산 사유에 관한 77조, 그 다음에 해상 계례에 관한 78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본문으로 바로 갑니다. 자, 서술 파트요.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죠. 법인도 권리 주체지만 성질상 자연인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법인은 누리지 못한다. 그 중에 하나가 상속권이죠. 그죠? 즉, 법인은 상속권이 없어요. 그래서, 자, 확인해 볼게요. A 법인은 언제 출생을 하느냐? 언제입니까? 설립 등기한 때다. 그죠? 설립 등기한 때. 그다음 언제 사망을 하느냐. 그죠? 언제 소멸이 되느냐. 네. 청산 종결 등기시가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가 종결된 때. 그죠? 청산 사무 종결시. 자, 그런데 법인은 우리 자연인과 달리 상속이라는 제도가 없으므로 법인이 소멸하기 위해서 뭐요? 일정한 단계를 밟았어. 그래서 첫 번째, 왕성한 활동을 하다가 뭐요? 소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산 단계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뭐요? 청산. 말 그대로 재산 정리 절차죠. 재산산자 청수할 때 청자입니다. 그래서 재산관계 정리 절차가 끝나면 비로소 소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산이요. 자, 개념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법인이 종래뭐요? 적극적인 활동을 멈추고 청산을 준비하는 단계를 해산이라 하는데, 자, 해산 사유,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이 공통된 해산 사유. 법인의 목적이 달성이 됐다, 그죠? 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해산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체크하지 마시고, 법인은 뭐요? 정관의 필요익상 첫 번째가 뭐죠? 설립 목적이죠. 그 목적이 달성되면 당연히 존재할 필요가 없죠. 해산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해산할 수도 있고 뭐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정관을 변경해서 존속할 수도 있죠. 그 느낌만 가지고. 그 다음 주무관청에서 설립 허가를 한다 그죠. 반대로 주무관청에서 설립 허가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있다. 자, 느낌만 가질게요. 법인이 설립 목적 아닌 사업을 하더라 그죠. 또는 설립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뭐요? 설립권자인 주무관청에서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때 단어는 취소지만 소급해서 법인이 소멸합니까? 장래를 하겠어요? 당연히 장래죠, 그죠? 단어는 취소지만 이왕의 활동을 없던 걸 할 수가 없죠. 제목 정당한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에 물론 주무관청에 한 설립 허가의 취소가 있으면 사단, 재단, 공이 모두 해산 사유가 됩니다. 그다음 자신들이 정한 뭐요? 존립 기간이 끝났다, 그죠? 기타 정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공이 해산 사유가 됩니다. 근데 파산만 체크할게요. 체크만 해두세요. 사단, 재단, 공이 뭐야? 법인이 파산되면 해산하여야 합니다. 그때 파산 원인은 체크하지 마시고 자연인의 경우는 상적으로 채무가 자기의 재산보다 더 많아요. 그렇지만 파산이 반드시 된답니다. 안 되잖아요. 신용이 있다면 재산보다도 뭐요? 채무가 더 많더라도 파산이 안 돼요. 근데 법인은 단순히 뭐요? 채무가 적극 재산보다 초과하면 파산 원인이 됩니다. 파산 원인이 돼요. 채무 초과가 있으면 바로 파산되는 게 아니에요. 파산은 누가 시킵니까? 법원의 재판으로. 그 채무가 초과되면 뭐요? 파산 신청이 되면 법원에서 재판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그죠? 그러면 해산해야 됩니다. 또 채무 초과는 단순한 파산 원인이에요, 그죠? 불가합니다. 또 채무 초과가 있으면 해산하여야 한다. 틀립니다. 어떤 경우에 해산합니까? 파산 선고가 있으면 해산하여야 된다. 채무 초과는 파산의 원인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파산만 체크하시고
자, 그 다음. 지금까지는 뭐요? 공통된 해산 사유였어요. 근데 사단법에만 있을 수 있는 특유 해산 사유. 첫 번째, 사원이 없게 된 때 체크할게요. 사원이 없게 된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원이 한 명도 없다는 소리죠. 그럼 반대로 해서 가면은 한 명만 있더라도 해산된답니다. 안 된답니다. 안 된다. 네, 주의하셔야 돼요. 한 명만 있으면 존속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내용. 사단이기 때문에 사원들은 이론적으로 몇 명 이상이 돼요? 2명 이상이죠. 그때 복수 사원의 존재는 뭐예요? 사단을 만들려면 반드시 복수 사원이 필요하다 그죠? 즉 사단법인의 성립 요건입니다. 그렇지만 존속은 몇 명만 있으면 좋겠다? 한 명만. 네, 그거 주의하세요. 존속 요건은 한 명입니다. 따라서 사원이 한 명도 없게 된 때 해산합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 총회 해산 계례가 있으면 해산한다 그죠? 이때 총회 해산 계례는 총회 정권이기 때문에 절대로 타기관에게는 위임하지 못한다. 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때 총회는 몇 명 이상의 결의요? 4분의 3 이상. 4분의 3 이상. 다만 그 숫자는 정관으로 달리할 수 있다 그죠? 78조에서 규율됩니다. 정관 변경은 얼마요? 총사원의 3분의 2. 해상계는 뭐요? 4분의 3. 네, 4분의 3. 그 숫자는 우리 시험부터 이미 바꾸는 형태로 뭐요? 출제가 됐습니다. 그 숫자는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해산 사유는 암기상이요. 기억을 하시고. 자, 청산으로 갑니다. 총설파떡. 말 그대로 뭐요? 재산관계 정리 절차를 청산이라 한다 그죠? 그때 파산 사유가, 해산 사유가 총 6가지죠. 그 중에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에 대해 체크할게요. 해산 사유 중 파산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때 누가요? 법원이 파산법에 따라서 청산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파산은 해산 사유 중에 하나이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해산 사유는 뭐예요? 자기들이 민법에 따라서 청산해야 돼요. 자기들이. 파산은 뭐예요? 법원에서 청산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청산은 갚을 것은 갚고 받을 것은 받죠. 제3자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그죠? 자기들 멋대로 청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민법에 따라서.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체크할게요. 그러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민법 규정에 반하는 정관 규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자, 청산법인의 능력요. 81조. 청산법인도 법인이죠, 그죠? 법인입니다. 예, 권리 주체요. 다만 그 권리 능력이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업무 주체가 된다, 그죠?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권리 능력을 벗어났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그래서 청산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근데 이 지문이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따라서 이제는 법인이 소멸하려고 준비한 단계죠. 따라서 기존의 해산 전에 본래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청산의 목적과 어긋나는 거죠. 거기는 효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청산의 목적과 상관없는 마지막 줄 체크할게요. 새로운 매매계획 체결. 법인이 소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매매계획을 체결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 활동하겠다는 의미죠. 청산과 반대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죠? 이와 같은 행위는 청산법인의 권리 능력을 벗어난 행위. 따라서 그 행위는 무조건 무효이다 그죠? 무효이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법인에서 권리 능력이 있죠. 이때 목적 법인은 청산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행위는 다 포함됩니다. 밑줄 긋지 마시고. 예. 요 부분요.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무효이다. 그죠? 요 하나 예로서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청산의 목적을 벗어난 행위죠. 청산과는 취지를 달리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행위는 청산법인의 권리 능력을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무효이다. 자, 청산법인의 기간으로 갑니다. 청산법인도 권리주체이기 때문에 기간이 있다, 그죠? 근데 그 기간이 우리가 봤던 존속법인하고 다른 것은 뭐예요? 종전에 존속법인의 경우는 대표가 누구였어요? 이사였죠. 이사였습니다. 근데 청산법인에서는 뭐예요? 이사 대신에 누가 취임합니까? 청산인이 취임합니다. 그래서 이사가 청산인을 바뀌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총회감사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럼 누구만 신경 쓰면 돼요? 청산인. 그래서 82조를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청산인이 되느냐고요. 청산인. 여보세요? 법인이 해산한 때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다음에 적을게요. 파산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랬죠? 네.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떴어요. 자, 파산을 제하고 그러면 이사가 그냥 청산으로 이름만 바뀌어요. 자, 어떻게 속이느냐? 기타 시험에서 법인이 해산한 때는 뭐예요? 파산의 경우에는 이사가 청산이 된다. 옵니까 X입니까? X입니다. X. 파산은 누가요? 법원에서 알았어요. 법원에서 알았어. 청산이 필요 없어요. 법원에서 알아서 청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파산을 제외하고는입니다. 파산을 제외하고는 뭐예요? 원칙 누가요? 그냥 종전에 이사가 그냥 청산이 됩니다. 다만 순서가 뭐예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자가 우선합니다. 자, 법문에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3조, 84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법문으로 옵니다. 청산인은 쉽게 말하면 누구예요? 종전에 이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대내적으로 뭐요? 청산법인의 업무를 집행을 하고, 대외적으로 뭐요? 청산법인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종전에 이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자예요. 나머지 총회감사는 그대로 따릅니다. 자, 확인합니다. 그래서 청산인은 즉 이사에 대신하는 자죠. 종전에 이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사에 가려서 대외적으로 청산법인을 대표하고 대외적으로 청산사무를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사에 관한 규정을 다 준용해요. 그러니까 뭐요?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려면 어디에다가 규정을 하고 정관에 규정하고 그다음에요? 그 제한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사무집행의 의사결정은 뭐요? 청산인의 가반수로 결정한다. 각자가 법을 대표 그대로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아니죠, 그죠?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청산인의 서림해인 82조입니다. 첫 번째 원칙 누구요? 파산을 제하고 뭐요? 원칙적으로 뭐요? 해산 당시 이사가 자동적으로 청산이 됩니다. 다만 정관으로 뭐요? 선임한 자가 있다면 정관에서 규정한 자가 있다면 그 자가 우선해서 또는 뭐요? 사다리면 총회에서 선임한 자가 있다면 그 자가 우선해서 청산이 됩니다. 청산인이. 그 순서 그 조문 정도는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누가요? 파산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뭐요?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이 됩니다. 다만 정관에 또는 뭐요? 총회에 달리 규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들이 우선한다. 그 다음 법원에 한 선이 83조입니다. 그런데 청산인이 없거나 뭐요? 결혼이 있어요. 결혼해서 법인에게 손해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이 직권 체크할게요. 직권 또는 이해관 검사의 정사 청산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직권은 뭐예요? 여기밖에 등장 안 합니다. 어디에요? 청산법인에만 등장합니다. 직권. 우리 시험에서는. 나머지는 법원이 그 권한 행사하려면 다 뭐예요? 청권자가 청구를 해야 되죠. 직권으로 제한능력자 심판.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직권으로 재산관리 명령 심판 못 합니다. 재산관리 명령 할 수 없고, 직권으로 뭐요? 실종 선고 재판 못 해요. 다 청권자가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왜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느냐? 청산에 관한 해결을 잘못하게 되면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 있죠. 그래서 법원이 뭐예요? 예외적으로 직권을 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만. 어디에만요? 청산 단계에서만. 청산. 그 직권이라다는 여기만 등장합니다.
그 청산인의 결혼 등으로 청산법인의 손해 염려가 있다 그죠. 그때는 이해관계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거나 뭐요?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됩니다. 직권. 그다음 해임도 똑같아요. 그 청산인이 뭐요? 업무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어떤 제3자에게 손해가 염려가 있다 그죠. 이 같은 중요 사익에서는 법원은 직권입니다. 직권. 또는 뭐요? 이해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청산인을 해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느낌이 왔죠. 청산 단계에서는 뭐요? 법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그죠. 왜요? 청산이 잘못되면은 직접적으로 뭐요? 사회 구성원 일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직거래라는 청산 단계에서는 그죠. 그런 정도로 기억하시고 나머지 파트에서는 법원의 권한 행사와 관해서 직거래한다는 것은 틀립니다. 그다음 청산 사무요. 뭐 하나만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팁을 드렸어요. 여기서는 뭐만 신경 쓰면 돼요? 요거 하나 출제가 되었었어요. 법인의 경우 각종 의무기간은 다 몇 주요? 3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2주 뭐요? 하나, 1주 하나 빼놓고 다 3주예요. 그래서 종전의 기출문제.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 뭐요? 채무 2주 내 해산 사유 등을 중간에 신고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왜 들었어요? 2주가 아니라 뭐요? 3주입니다. 내용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청산인의 사무. 당연히 뭐요? 제목 그대로. 이제는 법인이 소멸해야 되기 때문에 현존 사무는 종결해야 되겠죠. 새로운 업무는 개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뭐요? 받을 것은 받는다 그죠. 즉 현존 사무는 종결하고 받을 것은 받습니다. 새로운 업무는 개시 못해요. 그래서 현존 사무 종결, 채권의 주식.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거예요. 그 채무 변제를 미쳐볼게요. 이 부분은 지문화될 수 있어요. 청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갚을 것은 정확히 갚는 거죠. 채무 변제입니다. 자, 그러면 채무 변제는 88조부터 92조까지 조문화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본문에서 요령껏 제가 순서대로 기술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법인에 대해서 법인이 채무를 변제를 하려면 논리적인 전제로서 뭐가 우선됩니까? 채권자가 누군지, 그다음 뭐요? 그자가 법인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의 액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뭐요? 먼저 채권 신고를 최고를 한다 그죠? 채권 신고를. 자, 그런데 첫 번째가 제목이 뭐죠? 일반 채권자예요. 일반 채권자란 것은 청산인이 모르는 채권자를 말해요. 청산인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자가 가지는 채권 액수가 얼마인지 모른다 그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청산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뭐요? 2개월 내 3번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게 뭐요? 채권 신고할 것을 최고해야 합니다. 이때 뭐요? 만약에 신고치 않으면 뭐요? 청산으로부터 제됨을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뭐요? 거기 안에 신고치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배제가 되고요. 이 경우 신고 기간은 충분히 줘야 되겠죠. 그 신고 기간은 반드시 몇 개월 이상? 2개월 이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채권은 뭐요? 신고치 않은 일반 채권자는 원칙 변제받지 못합니다. 법인의 채무 완제 후에 뭐요? 기속권자에게 인도되지 않고 뭐요?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뭐요? 변제해서 배제가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전제로 뭐요? 채무를 변제하려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첫 번째, 채권 신고를 최고 독촉을 한다 그죠. 첫 번째 일반 채권자예요. 일반 채권자라면 청산인이 모르는 자입니다. 취임한 때로부터 뭐요? 2개월 내 3번 이상의 공고로 채권 신고를 최고. 이때 미신고를 하게 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된다. 이 같은 사항을 표시를 해야 되고, 신고 기간은 뭐요? 2개월 이상의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최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없으면 뭐요? 그자 원칙적으로 청산으로부터 제외된다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 완제 후에
기소권자에게 인도되지 않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청산으로부터 제외됩니다. 자, 근데 제목이 뭐야? 개별 채권자예요. 그럼 개별 채권자는 누굽니까? 청산인이 채권자가 누군지 알고 있는 자예요. 알고 있어요. 채권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죠? 그때는 뭐야? 각각 개별적으로 채권 신고를 최고합니다. 근데 뒷부분에 이 경우는 청산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미신고하더라도 청산으로부터 제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당연하겠죠. 예. 속이면 여기입니다. 예. 일반 채권자는 뭐야? 신고기한테 신고 없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되죠. 그렇지만 개별 채권자는 이미 청산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미신고를 하더라도 뭐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답니다. 못한다. 자, 그러면 채권 신고가 끝났어요. 그럼 첫 번째, 본격적으로 채무를 변제한다, 그죠? 변제합니다. 근데 제목 먼저 볼게요. 신고 기간 내는 변제를 못합니다. 못해요. 여기 어떤 의미냐? 자, 여기 보세요. 자, 갑이 청산인입니다. 청산법인을 대표해서 뭐요? 법인에 대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를 합니다. 자, 그때 신고 기간은 뭐야? 딱 2개월을 줬습니다. 자, 이때 예를 들면 2월 5일이요. ABC 채권자가 미리 신고했어요. 보니까 변제기도 되었어요. 이행기도 됐다, 그죠? 그렇더라도 청산인은 ABC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없다. 언제까지는요? 신고행위 끝날 때까지는 변제 못해요. 자, 왜 이와 같은 규정을 두느냐? 변제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변제했다고. 변제했어요. 근데 나중에 DEF도 신고했어요. 이자들도 적법하게 신고했죠. 그 기간이 끝나기까지. 근데 이자들에게 미리 변제하고 나니까 뭐요? 이자들에게 변제하니까 재산이 모자랍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무리 미리 신고한 자가 있더라도 뭐요? 신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요? 신고 기간이 끝나면 다 합산해서 뭐요? 재산이 충분하면 문제 없어요. 근데 재산이 부족하면 뭐요? 그냥 바로 파산이에요. 이자는 다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채권액에 따라서 뭐요? 비례적으로 안분해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같은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요? 미리 신고한 채권자가 있더라도 신고 기간 내는 변제하지 못한다, 그죠? 다만 약속 날짜가 지났죠. 그러니까 매일 뭐가 붙어요? 지연이자는 붙죠, 그죠? 지연이자는 반드시 뭐요? 배상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조문 기억하시면 돼요. 다 조문 문제입니다. 예, 조문 문제. 자, 그 다음 제목 밑줄 볼게요. 변제 특례죠. 변제 특례요. 자, 여기 보세요. 신고 기간이 끝났죠. 신고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보니까 DF의 채권이 아직까지 변제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산법인은 채권자의 채권이 변제기가 될 때까지 꼭 기다려야 돼요? 필요 없잖아요. 쭉 상식적으로. 내가 아파트 가려면 언제까지 납부하면 돼요? 월말까지, 그죠? 내가 성격이 급해요. 월말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미리 납부할 수도 있다, 그죠? 그렇다고 손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래서 청산중의 법인은 신고기간이 끝났어요. 그때는 뭐예요? 변제기가 도래치 않는 채권도 채권이고 미리 변제할 수 있다, 그죠? 미리 변제할 수 있다. 뒷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어떤 의미요? 손해 없게끔만 하면 돼요. 감정인의 뭐야? 평가 등에 의해서 공평 가격으로 미리 변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아무리 미리 신고한 채권자가 있더라도 신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뭐요? 미리 변제하지 못한다. 다만 그로 인한 지연이자는 반드시 배상하여야 한다. 신고 기간이 끝났어요. 그때는 뭐요? 아직까지 변제기가 도래치 않는 채권도 미리 변제할 수 있다. 여기까지요. 자, 자녀재산인도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출제된 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채무 변제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남은 재산이 있어요. 그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에게 기속해 할 것이냐? 자, 순서 원칙적으로 뭐요? 첫 번째, 정관에서 뭐요? 기속권자를 정한 경우 뭐요? 그 정관에서 정한 자에게 기속을 시킵니다. 그때 정관에서 뭐요? 기속권자를 뭐요? 직접 누구에게 자녀 재산 주겠다 그죠? 직접 기속자를 정할 수도 있고 그죠? 직접 정할 수도 있고 정관의 규정이 어떻게 되냐? 총에서 뭐요? 결정한 자에게 주겠다 그죠? 같이 간접적인 기속권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정관의 지정은. 그런데 정관에서 이와 같은 지정이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기존 법인의 목적에 뭐야? 유사한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즉 정관호 기속권자를 정한 바 없다면 그때 이사 또는 뭐야? 청산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법인의 유사한 목적에 처분할 수도 있다. 다만 대내적으로 총회 결의는 거쳐야 한다. 그다음 이렇게 해도 처분이 안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뭐야? 국고로 기속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출제 안 됐어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시험이 엄청나게 지금 역사가 오래됐죠, 그죠? 24회차까지 진행됐어요. 근데 한 번도 출제 안 됐어요. 그러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 아시겠죠? 예. 자, 계속 손대지 마세요. 파산이죠. 그 청산 중입니다. 근데 재산이 부족해요. 그 재산이 부족함이 분명하게 되면 뭐요? 청산에 지체 없이 법원에 파산 선고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파산이 되면 뭐요? 그때는 누가 알았어요? 법원에서 선정된 파산관제인이 청산을 진행해버려요. 진행합니다. 자, 그래서 밑줄 긋지 마시고, 그 다음 6번. 이걸 확인하셔야 되죠. 자, 법인의 권리능력 소멸 시기를 언제라고요? 청산 종결 등기 시간이나 청산 사무 종결 시. 이거는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법인이 청산이 종결되면 당연히 뭐요? 3주죠. 이걸 필요 없다 그죠? 3주 내에 청산 종결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요?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돼요. 그렇지만 소멸은 뭐요? 그 등기 시간이라 실질적인 청산 사무가 종결이 된 때. 그래서 밑에 판례요. 청산 종결 등기가 뭐요? 되었더라도 아직까지 뭐요? 청산 사무가 남아있죠. 그러면 여전히 뭐요? 존속한다 그죠? 여전히 존속합니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가지고 확인해 볼게요. 재작년 문제입니다. 법인의 해산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 네, 기본입니다. 그 다음 2번. 금방 봤어요. 법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는 누가 감독합니까? 주무관청. 해산 청산은 누가요? 법원이. 그죠? 정답은 2번. 해산 청산은 법원이. 좀 이따가 다시 확인할게요. 그 다음. 당연히 청산인은 누굽니까? 이사죠. 청산이 이사죠. 그죠? 네. 뭐 필요하면 임시상에 소집할 수 있다. 그죠? 있다. 종제 이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한 자입니다. 그 다음. 금방 봤던 지문이죠. 91조.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가 되지 않는 채권도 미리 변제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금방 봤던 판례다 그죠.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여전히 뭐야? 법인은 존속한다죠. 한다. 그래서 23회차가 뭐야? 우리 민법 시험이 역대급으로 가장 어려웠던 때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 보세요. 개별적으로는 이 지문은 뭐야?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뭐요? 어렵게 출제가 되도 이 같은 기본적인 지문은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이런 지문들을 실패치 않으면 내가 목표했던 점수 70점은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어요. 자, 법인의 등기로 갑니다. 자, 하나만 체크할게요. 법인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뭐요? 법인의 조직 내용 등을 공시할 목적으로 등기를 하죠. 거래안전에서. 근데 등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체크할게요. 설립 등기만이 성립은. 법인은 언제 출생합니까? 설립 등기이죠. 그러니까 설립 등기처럼 법인은 성립하지 못한다 그죠? 법인이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 모든 등기는 뭐요? 등기치 않더라도 뭐요?
혈액에는 상관이 없어요. 혈액은 발생합니다. 다만 등기를 한 번 얻기 때문에 외부의 제3자인 상대방은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뭐야? 나머지 모든 상황은 뭐야? 대항 요건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항상 뭐야? 대항할 수 없다는 문구만 떠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OX를 물어볼게요. 법인이 주된 사무소 소재를 이전한 경우는 3주 내에 그 상을 변경 등기해야만 그 혈액이 발생한다. 믿겠습니까? 뭐가 와야 돼요? 대항하지 못한다만 와야 돼요. 못한다. 혈액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구는 뭐예요? 틀립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 중 설립 등기만이 성립 요건. 나머지는 뭐예요? 다 등기치 않더라도 혈액 발생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다만 대항만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정관 변경은 뭐예요? 등기하면 혈액이 생긴다. X죠. 등기해야만 뭐예요? 대항할 수 있답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등기는 뭐예요? 대항이란 단어하고 연결돼요. 그죠? 예. 설립 등기를 빼놓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설립 등기를 잡으면 뭐예요? 어떠한 등기가 됐든지 다 뭐예요? 대항이라는 단어하고 연결돼야 돼요. 등기 전하면 대항하지 못한다.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그죠? 그런 문구가.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쭉 한 페이지 쭉 적혀 있죠. 그죠? 예. 자, 교과서에서는 뭐예요? 117페이지 각종 등기 사항들이 적혀 있죠.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볼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쭉 등기의 종류 등이 있는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굳이 하나 보신다면은 설립 등기야만 성립한다. 그죠? 설립 등기는 언제까지? 허가가 있으면 뭐야?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 내. 그죠? 3주라는 기간은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 내로. 3주 내로. 그 정도면요. 자, 나머지 등기사항은 볼 필요 없어요. 다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문구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럼 법인의 감독으로 갑니다. 금방 23회차 지문 중에서 있었죠. 그죠? 법인의 경우 감독권자가 2명입니다. 2명이요. 그런데 법인이 활동할 때 그 업무는 누가요? 주무관청이에요. 금방 봤던 해산청산 단계에서는 해산청산은 누가요? 법원이. 왜요? 해산청산은 제3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 그죠? 그래서 법원이 감독하게끔 합니다. 이것을 순서를 바꾸는 거. 우리 시험에서 한 3번 정도 지문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4주차 매일 문제요. (3번) 비영리법인의 청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강행규정 체크하시면 되죠. 청산 절차에 관한 민법 규정 강행규정이다. 자, 그 다음에 84조입니다. 법원은 직권, 거기다 체크할게요. 법인의 해산 시 청산인의 결혼 등으로 손해 염려가 있으면 뭐예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 검사에 청구해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그죠? 네. 직권이라는 단어는 해산 청산 단계에서만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미적을게요. 90조입니다. 청산인은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변제가 도래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한 자 맞죠? 그죠? 다음 지연이자는 반드시 배상해야 돼요. 그 다음 답은 쉽게 떴습니다. 4번 비영리 법인은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청산 절차가 개시됨과 동시에 권리능력이 소멸한다. 말도 안 되죠. 법인은 권리능력이 언제 소멸합니까? 청산 사무가 뭐예요? 종결이 되었을 때. 그 정답 4번이요. 그 다음 5번 청산인은 그가 알고 있는 채권자면 적을게요. 89조다. 그죠? 알고 있는 채권자는 미신고를 하더라도 청산으로부터 제하지 못한다. 다 조문 문제죠.
자, 그러면 어디를 오시느냐면은, 자, 교과서는 앞부분으로 돌아갑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자, 법인 파트의 마지막 논점이요. 이 파트는 이번 이론 수업에서는 뭐요? 기본 이론 봐서는 기본적인 내용만 터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출제되면 5개 지문 모두가 판례 지문으로 출제가 될 수 있는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진행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즉 법인 파트에서는 최소 2문제에서 뭐요? 최대 4문제까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뭐요? 법인 전반을 한꺼번에 묻는 공통적인 지문으로 구성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단일한 주제에서 뭐요? 온전히 한 문제가 구성이 되는 게 2가지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민법상 사단법인이 설립되려면 첫 번째, 설립 목적이 비영리해야 된다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립회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돼요. 설립 목적이 비영리일 것. 저만 적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설립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뭐예요?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 등기를 하면 비로소 출생한다 그죠. 그 설립 등기까지 했어요. 사단입니다. 설립 등기까지 마쳤기 때문에 그 사단은 뭐예요? 어떤 제목이 붙어요? 사단 법인이 된다 그죠. 근데 사단은 사단인데 아직까지 설립 등기 못했어요. 그럼 뭐예요? 반대로 법인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 또는 뭐예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사단법인은 우리하고 똑같은 권리 주체죠. 권리 능력이 있다, 그죠? 이자는 아직까지 설립 등기를 못했기 때문에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없다, 그죠?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단은 사단인데 설립 등기를 못해서 뭐예요? 이와 같은 비법인 사단 형태로 존재하는 무수한 단체들이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죠, 그죠? 대표적인 게 교회, 뭐요? 각종 동창회라든지 무수한 단체들이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니까 필연적으로 당연히 재산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그러면 차이점이 재산이 있습니다. 사단법이니까 당연히 구성원인 사원이 있죠. 그렇지만 사단법인도 우리하고 똑같은 뭐예요? 독립한 권리주체 맞죠? 그 재산은 구성원들 겁니까? 사단법인 거예요? 사단법인 거죠. 이자가 권리주체니까. 따라서 재산은 사단법인의 단독 소유입니다. 근데 이 경우 이자는 권리 능력이 없죠. 따라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권리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소유자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자는 뭐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사원들밖에 없죠. 근데 사원들은 여러 명이다, 그죠? 그 재산은 사원들의 공동 소유다, 그죠? 총류가 됩니다. 요 차이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자에 대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조문이 없으니까 뭐요? 조문이 없으니까 재산이 있으면 구성원들의 공동소유인 총류를 한다. 요 규정밖에 없어요. 275조 이하 278조까지 조문 4개 정도를 두고 있는데 재산관계에 대해서 나머지는 조문이 없어요. 그럼 판례가 어떻게 봅니까? 똑같은 사단이다, 그죠? 그 조문이 없으니까 사단법이라는 조문을 여기다가 그대로 끌어다 써서 해결하죠. 이것을 뭐야? 유출한다, 그죠? 자, 볼게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개념. 실질은 사단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야? 설립 등기를 못해서 아직까지 법인이 되지 못한, 즉 권리 능력을 취득하지 못한 단체를 비법인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합니다. 그래서 무수한 단체가 있죠. 그 단체들에서 판례가 비법인 사단으로 뭐야? 인정한 단체도 있고 부정한 단체도 있다. 예전에는 이와 같은 것을 묻는 문제도 떴어요. 근데 요새는 안 뜹니다. 그럼 굳이 보면 뭐야? 이건 눈으로 쭉 확인을 하시고 어디가 더 숫자가 적어요? 판례가 부정한 게 적죠. 굳이 하시려면 이 부분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다 확인할 필요 없어요. 지문에 낼 수 있는 것은 굳이 요거하고 뭐요? 요거 정도.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된 것도 요거밖에 없어요. 자, 요거 설명드릴게요. 천주교회는 우리가 성당이라고 한다, 그죠?
앞에서 대표적인 비법인 사단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비법인 사단이요. 자, 교회는 왜 비법인 사단이냐? 자, 교회는 중앙 조직이 장로교도 있고 뭐요? 뭐 감리교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가 있죠. 그럼 개별 교회가 가지는 재산이 중앙 교단 겁니까? 개별 교회 거요? 재산이? 중앙 교단 겁니까? 개별 교회 재산이요? 개별 교회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교회가 엄청 덩치가 커요. 그러면 목사들이 여러 분 계시겠죠. 그럼 신도들이 뭐요? 목사에 따라서 편을 갈라서 뭐요? 그 교회를 독차지해서 마구마구 싸우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당은 그 모든 재산이 누구 겁니까? 로마 교황청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 관계를 둘러싸고는 분쟁이 애초부터 문제가 될 수 있다? 없어요. 그 차이점이에요. 이자는 단체성이 없어요. 자, 학교입니다. 학교는 공립학교라면 누가 주체요? 국가 아니면 지자체입니다. 사립학교라면 뭐예요? 사립학교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학교 자체는 뭐예요? 하나의 어떤 건물 등이 있고 뭐예요? 학생과 교사분들이 뭐예요? 모여서 활동하는 어떤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지. 그자가 분쟁의 주체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공립학교라면 뭐예요? 국가 아니면 지자체가 주체입니다. 사립학교라면 뭐예요? 사립학교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외우시려면 뭐예요? 요거 하나 외울게요. 요 판례. 이 판례는 출제될 수 있어요. 사단법인의 뭐예요? 하부 조직도 있죠, 그죠? 사단법인의 하부 조직의 하나더라도 하부 조직 자체도 뭐예요? 또 스스로 단체로서 실질이 있습니다. 이자도 뭐예요? 실질적인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면 설립 등기를 못했다면 뭐예요? 그 하부 조직도 비법인 사단에 해당한답니다. 한다. 저거 부분. 자, 성립 요건 교과서에 쭉 실렸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일단 이번 회차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즉 비법인 사단이 되려면 뭐야? 뭐만 없어요? 요거만 없어요. 자, 우리가 배웠어요. 정관에서 설립 목적을 적죠. 그럼 단체니까 활동하려면 뭐요? 대표자든 기관을 둬야 되죠. 활동은 어떻게 합니까? 정관에 따라서 활동하죠. 이런 것들이 뭐야? 쭉 갖춰졌을 때 비로소 비법인 사단으로 될 수 있다. 그 내용들이 쭉 판례가 설치하고 있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 이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뭐요? 일정한 목적에 결합한 단체는 우리가 배우는 법인도 있고 사단도 있고 조합도 있는데 조합은 우리 시험 범위 바뀝니다. 조합은 채권법에서 우리 시험 범위 안 속합니다. 그래서 엄격히 뭐요? 그 부분을 구분하는 문제는 엄격히 말하면 우리 시험을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심화 시간에 제가 필요한 부분만 언급을 할 거예요. 자, 이번 회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법률 관계로 갑니다. 자, 시험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어요. 그때 사단법인은 그 재산이 누구 겁니까? 사단법인의 단독 소유죠, 그죠? 근데 비법인 사단은 재산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죠. 그건 누가요? 구성원들이 소유자 된다, 그죠? 여러 명이니까 구성원들의 공동 소유인 총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민법은 비법인 사단과 관련해서 뭐야? 재산 관계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요. 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구성원들의 공동 소유인 총유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어요. 나머지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판례가 뭐야? 실질이 사단법인과 사단인 점에서 동일하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다 유추 적용합니다. 다만 한계가 있죠. 자, 체크할게요.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하고는 거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즉 사단법인은 법인이죠. 비법인 사단은 법인이 아니다, 그죠? 다른 말로 법인격은 권리능력입니다. 권리능력을 법인격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등기 적으세요. 사단법인은 등기한다, 그죠? 각종 조직 내용을 등기할 수 있죠. 근데 비법인 사단은 설립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비법인 사단의 이 사단의 대표권을 제한하고자 하더라도 그 제한을 등기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비법인 사단은 설립 등기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그 등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어요. 나머지는 뭐요? 다 적용될 수 있다, 그죠? 즉 비법인 사단은 설립 등기가 안 됐죠, 그죠? 그러면 각종 어떤 사항을 대외적으로 등기할 방법은 없죠.
등기부가 없으니까. 근데 사단법인은 대외적으로 공시해야 될 사항을 다 등기로 공시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제하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즉, 사단법인은 설립 등기가 됐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있죠. 그죠? 그래서 권리 능력에 관한 규정을 제하고 쉽게 말하면 등기에 관한 사항을 빼고는 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다 비법인 사회도 똑같이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요? 민법은 일반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부관계, 논리적 순서대로요. 정관이 있으면 뭐요? 당연히 정관이 우선 적용된다. 그죠? 정관. 정관이 없으면 뭐요? 사단법에 관한 우리가 배웠던 규정이 유추 적용됩니다. 자, 리언 재산관계. 재산관계는 민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 재산관계는 구성원들의 공동소유인 총유로 된다. 그죠? 자, 지금부터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동창회 회원이요. 그러면 어떤 의무가 있죠? 회비를 낼 의무가 있죠. 그럼 회비들이 모여서 동창회 재산을 구성한다. 그죠? 그때 재산 중 얼마가 내 거라는 지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사원들은 뭐야? 지분이 없어요. 지분이 없으니까 뭐야?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중량수 밑줄 볼게요.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법인 사단의 재산이 있어요.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누구만이 가집니까? 총회만이. 따라서 총유재산의 관리, 처분은 누구만이 결정할 수 있다? 총회만이. 그러니까 총회 결의가 없으면 대표자의 관리, 처분 행위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라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면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나는 동창회원으로서 정관이 있다면 뭐요? 그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그 재산은 뭐요? 사용 수익은 할 수 있겠죠. 예. 밑줄 긋지 마시고. 그 다음, 마지막 문구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활동하다가 탈퇴했어요. 탈퇴를 하게 되면은 동창에다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내 어떤 뭐야? 회비를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사단 재산에 관한 사원에 걸려면 사원 자격 취득 상실가 뭐야? 일치합니다. 탈퇴하는 순간 1푼어치의 글도 없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고요. 총유 재산의 관리 처분권은 누가 가진다? 총회가. 그러니까 뭐야? 대표자가 총회 결의도 없이 총유 재산을 처분했다. 그 얘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죠? 무효다. 이렇게 됩니다. 자, 외부 관계요. 그래서 이 어떤 비법인 사도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활동을 함으로 당연히 분쟁이 생기겠죠.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비법인 사단도 뭐요? 관리자 내지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의 당사자 될 수 있다. 소송의 당사자 될 수 있다. 거기다 체크하시고 민소법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교회 등도 뭐요? 비법인 사단이지만 자기 명의로 뭐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반대로 뭐요? 소송의 상대방 피고가 될 수도 있다. 그죠? 원고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민법에서 뭐야? 민소법에서 이와 같은 특별 취급을 해줍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소송에서는 사단법인과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사단법인이 됐든 뭐요? 비법인 사단이 됐든 소송은 자기 이름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요?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원고가 될 수도 있고 뭐요? 상대방 피고가 될 수 있다. 예. 그 다음 부동산 체크하시고 자 물어볼게요. 그 부동산 누구 겁니까? 비법인 사단 겁니까? 사원들의 공동 소유요? 사원들 겁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뭐야? 그 사원들 중 한 명의 명의로 등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분쟁이 생기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서 뭐야? 교회 등 비법인 사단 이름으로 뭐야?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특별 취급을 해줘버린 거예요. 관리자 내지 대표자가 있다면. 그렇지만 그 재산 누구 거예요? 교회 명의로 등기됐지만 신도들 거죠. 사원들 겁니다. 분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과 부동산 등기에서는 사단법인과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또 소송도 뭐야? 사단법인과 똑같이 비법인 사단도 자신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그죠? 또 부동산도 뭐야? 교회 자신 이름으로 비법인 사단 명의로 직접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점은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 이미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에 활동하다가 대조로 채무를 부담합니다. 자, 그래서 동창회가 뭐야? 체육회를 하다가 채무를 부담했어요. 그 채무는 누구만이 책임져요?
나는 내 개인 자산으로 책임을 진답니다. 안 진답니다. 이거예요. 따라서 여하튼 비법인 사단의 대적 채무도 뭐요? 비법인 사단 재산만이 책임집니다. 구성원 개인 자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답니다. 않는다. 그럼 차이가 없죠, 그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다음 이거. 그 비법인 사단도 누가 있어요? 당연히 대표가 있죠. 그 대표가 비법인 사단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비법인 사단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죠, 그죠? 그래서 불법행위에 관한 35조 규정을 그대로 유출합니다. 뭐만 적용이 안 돼요? 등기와 관련된 것만 적용을 할 수 없다, 그죠? 성질상 적용할 수 없죠. 왜요? 비법인 사단은 등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와 관련된 것을 제하고는 사단법에서 배웠던 바가 그대로 비법인 사에도 그대로 유출 적용됩니다. 차이점은 이거다, 그죠?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사단법인의 경우는 사단법인의 단독 소유임에 반해서 비법인 사단은 뭐요? 구성원들의 공동 재산인 총유가 된다. 그 차이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소송이 되었던 뭐요? 부동산 등기가 되었던 또는 뭐요? 불법행위가 되었던 다 사단법인하고 똑같이 그 규정을 유추 적용을 합니다. 자,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은 앞으로도 뭐요? 볼 필요도 없습니다. 네, 볼 필요도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법인 파트까지 확인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인 파트에서는 뭐요? 두 문제 내지 최대 네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일단 큰 틀만 봤어요. 교과서에 실려있는 판례들도 우리가 최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심화반에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는 권리 주체를 받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권리 객체로 갑니다. 네, 권리 객체로 진행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할게요.